안녕하세요. 생각의 지 16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상의 실천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들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명상을 더 잘할 수 있고 내 삶에 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망이 집중력과 결합하면 그 결과가 바로 명상이다. 어떤 이가 단지 명예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 이상의 보다 차원 높고 더 순수하고 더 빛나는 삶에 도달하려는 욕망이 간절할 때 그 열망을 갖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찾는데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집중시킬 때 그는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집중력은 세속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다. 반면 명상은 정신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다. 세속적인 기술과 지식은 집중력을 통해 획득된다. 반면에 정신적인 기술과 지식은 명상을 통해 획득된다. 집중력을 통해 인간은 천재성의 최고 경지에 오를 수 있지만 진리의 거룩한 경지까지 오르지는 못한다. 진리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명상을 해야 한다. 집중력의 완성은 힘이며 명상의 완성은 지혜이다. 집중력에 의해 사람들은 과학, 예술, 무역과 같은 문화적인 일에서 기술을 습득한다. 반면에 명상에 의해 사람들은 올바른 생활, 깨달음, 지혜와 같은 삶 그 자체의 기술을 습득한다. 명상은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했습니다. 명상과 정신 집중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일 뿐이다. 명상은 영적인 정신 집중이다. 즉, 명상이란 신성한 지식과 신성한 삶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철저하게 깊이 생각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명상의 목적은 신성한 깨달음을 얻고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인 순수성과 정의는 명상과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다. 명상은 생각을 정화한다. 명상의 원리는 두 가지이다. 즉, 첫 번째, 순수한 것을 거듭 반복하여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정화시킨다. 두 번째,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순수를 구현함으로써 신성한 지식을 얻는다. 명상하는 인간은 매일 순수한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순수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습관을 형성하며, 그 습관은 순수하고 올바른 행위와 철저한 의무 이행으로 귀결된다. 명상과 공상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상을 명상으로 착각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상은 위험하고 명상은 올바른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공상의 징후는 노력을 회피하는 욕망, 몽상의 쾌락을 경험하려는 욕망, 자신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염증의 증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욕망, 결과에 대한 두려움, 최소한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 싶은 바람, 그리고 자제심의 부족, 이런 내용들이 공상의 징후라고 하고요. 명상의 징후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증가, 지혜를 얻으려는 부단한 노력,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루함의 감소,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려는 확고한 결심,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부에 대한 무관심, 자제심의 소유, 이렇게 결과가 완전 극단적으로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상을 하고 있는지 명상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결과를 예측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명상 쪽으로 하려고요. 명상을 하기에 불가능한 시간이 있고 어려운 시간이 있고 가장 좋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명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른 아침에 식사 바로 전에 혼자 있을 때, 야외에서 또는 검소하게 꾸며진 방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이 튼튼하고 활기에 차 있을 때, 수수하고 간소한 의상을 입고 있을 때 명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장소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혼잡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었거나 어지러운 곳에서는 절대 명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명상의 습관을 들여서
이 충실하게 따르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적당한 때에 순수와 지혜, 그리고 행복과 평화의 수확을 반드시 거둘 것이며 신성한 명상의 열매를 꼭 먹게 됩니다. 네, 저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달콤한 열매가 얼마나 황홀할지. 목표의 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산은 나약함이며 집중은 힘이다. 파멸은 분산의 과정이며 보존은 결합의 과정이다. 사물의 유용함과 사고의 힘은 그것을 이루는 각 부분들이 강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응집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목표는 고도로 집중된 생각이다. 모든 정신적 에너지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향하며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은 차례로 무너지고 극복된다. 목표는 성취의 전당에서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데 모이지 않으면 흩어져 쓸모없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하나의 완벽한 전체로 묶고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목표이다. 우리는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에게서 목표가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방향으로 향할 때의 힘을 보게 된다. 또한 우리는 공자, 부처, 예수에게서 목표가 신성하고 비개인적인 방향으로 향할 때에 더욱 거룩한 힘을 보게 된다. 지성은 힘을 수반한다. 목표의 크기는 지성의 수준에 비례한다. 위대한 지성은 항상 위대한 목표를 지닌다. 나약한 지성은 목표가 없을 것이다. 방황하는 정신은 미성숙을 나타낸다. 확고부동한 목표를 무엇이 저지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그런 목표를 방해하거나 빗나가게 할 수 있겠는가? 불확실성의 물질은 살아있는 힘에 굴복하여 고분고분 따르며 상황은 목표의 힘에 굴복한다. 정말이지 불법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선하고 합법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실패할 리가 없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심의 불과 에너지를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오해와 부당한 비난 또는 아첨과 허울 좋은 약속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자신의 결심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확고한 목표를 지닌 사람은 뜻한 바를 이루는 뛰어난 인재이며 성공과 위대함과 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자극제가 된다. 어려움은 오히려 그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실수, 손실, 고통도 그를 억누르지 못하며 실패는 그에게 성공의 사다리에 있는 디딤대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그는 항상 의식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결국 고요하며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목표의 에너지에 굴복하게 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는 것 추천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고도로 집중된 생각, 목표를 더욱 굳건하게 갖추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응원하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